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꾼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대맨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시간이죠.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해도 될까요? 네. 총총총. 슝슝슝. 네, 열심히 가끔 뵈니까 또 바로 반갑게 네, 가끔 맞아드렸죠. 뵐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11월 달에 한번 저희가 아, 11월 달에도 네네네. 총총총. 왠지 또 오실 것 아, 같은데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네. 데뷔하세요. 아, 네. 네, 요즘 기업들 하반기 공채 소식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던데요. 네. 대표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시작으로 뭐 LG그룹의 계열사들, 뭐 SK그룹 계열사들, 그리고 제가 나온 CJ그룹의 채용까지 뭐 현대차도 내일 마감이고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의 신입 뭐 공채나 수시 채용들이 정말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채용 공고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대부분 어떤 느낌이냐면 좀 예년보다 뭐 더 뽑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뚜껑을 열어보면 막상 또 그렇게 많이 뽑는 건 또 아닙니다. 다만 뽑는 기업의 종류 수가 다양해지고 있고요. 공채 느낌의 수시건, 수시 느낌의 공채건 어쨌든 채용 공고가 반갑게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우리에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다른 해와 달리 추석 연휴가 9월 하반기, 9월 하순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용 공고를 마무리 지으려는 기업들의 공고가 좀 몰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백화점 가서 왜 그 푸드 코너, F&B 코너 보면 왜 기분 좋잖아요. 네. 내가 막 가마로 닭강정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맛있는 푸딩을 먹어야 될 것 네. 같은데 결국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구매를 못하는 네. 우리는 어머니 같은 그런 의사결정들 좋지 못하죠. 결국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가 있으면 바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가 이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진 씨 보다 보니까 갑자기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원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모두의 채용톡톡 볼 때마다 네. 항상 오프닝 멘트가 네. 오늘 주제랑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심폐소생을 해주시네요. 네. 삼천포로 빠질 뻔했는데 결국 저희의 오늘 방송 내용은 하반기 공개 채용을 대비하는 대기업들 중에 채용에 진심인 기업들의 특집을 모아서 총수 없는 총수담화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총수 없는 총수담아. 네. 그러면은 하반기 대기업들의 채용과 관련된 내용인 거 그렇죠. 맞죠? 확실히 이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채용을 해야 하니까 하는 기업들도 아직 존재하지만 네. 각각의 전형마다 혹은 특정한 전형 이후에 지원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묻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진 씨도 어디 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다 보면 네. 그냥 촬영 마치시고 들어가세요 하고 가시는 데도 있지만 네. 저희 방송국 PD님처럼 끝나고 막 말도 걸어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주고 그 특유의 그 넉살 있는 네. 웃음과 함께 그죠? 그런 데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왠지 한 번 더 이 방송국을 방문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처럼 네. 기업들도 그냥 지원하니까 지원한 지원자보다는 지원을 하게끔 유도도 해주고 지원하는 전형도 친절하며 물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친절하며 그리고 입사한 이후에도 잘 가이드해주는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을 만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정말 궁금한 거 맞죠? 너무 궁금해요. 네, 표정이 설레요. 어떡해요? 영혼 리스였어요. 너무 설레요. 어떡해요? 다행이네요, 어떤 다행이네요. 기업이죠? 첫 번째 기업? 좋습니다. 첫 번째 기업 거짓말처럼 소개를 해보죠. 일단은 포스코 그룹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스코 그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박태준 회장 아저씨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인물들이 떠오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하면은 일단 철강 업계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포스코를 필두로 다양한 계열사들의 사업들이 수직 계열화된 다양한 형태로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게 포스코의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오픈을 하셨어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주요 사업들을 보면 철강 탄소 중립 완성, 신모빌리티 견인, 그린 에너지 선도, 미래 주거 실현, 포스코 건설 쪽이겠죠. 글로벌 식량 자원 확보, 이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된 부문입니다. 각 그룹사마다 속해 있는 산업군 내에서 나름의 리딩 컴퍼니로서의 역할을 곤고히 하고 있는 이 회사, 결국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이라는 그 경영 이치 아래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고 몇 안 되는 공채를 묵묵히 상하반기 코로나 시국에도 애프터 코로나에도 여전히 많은 채용을 공개 채용으로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사입니다.
그럼 포스코만의 채용상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가지 정도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채용 전형 자체에서 일단 특징이 있고 채용을 소개해주는 면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부터 회사들이 좀 채용을 약식으로 진행을 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직접 대면으로 구직자를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아주 꾸준히 채용을 나름의 고유의 방식으로 이어왔습니다. 바로 면접 전형에서 AP 면접이라는 전형을 들고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네. 이 AP 면접은 Analysis and Presentation. 예, 딱 프레젠테이션이란 말을 듣는 순간 이게 PT 면접이구나 하고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네. 회사가 이 면접을 치르는 목적을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입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지원자가 정말 레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준비 시간 30분에 정해진 시간 5분 안에, 질의응답도 5분 안에 약 1시간 안팎의 지원자의 분석력과 통찰력, 문제 해결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 A4 용지 2장 안에 본인이 메모를 하면서 준비된 자료가 67장이 존재하고 그 자료를 일일이 해석을 하고 온갖 그래프와 도표가 설명과 함께 나오면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자료를 찾고 발췌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제가 지금 말하는 지 한 20초 정도 운을 뗐는데 이거 보시는 여러분도 힘들고 말하는 저도 힘들고 면접 전형이 굉장히 좀 부담이 네. 많이 되는 거겠죠. 만약 예진 씨께서 이런 면접을 보시면 어떻게 잘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자료를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다른 경쟁자들도 동일한 이제 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 그 지원자들보다 같은 정보를 갖고 좀 더 차별화되게 결론을 도출해내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정량적인 데이터나 그래프를 정성적으로 나만의 단어로 써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 지원자가 정말 제대로 된 실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해 보기에 좋은 그런 면접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AP 면접이 그냥 뭐 단순히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발표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제식으로 암기해서 접근을 했다간 오히려 큰 코 다칠 수가 있고요. 후속 질문이라든지 방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전략을 도출하는 등의 문제들. 자, 이쯤 되면은 이게 정말 채용에 도움이 되는 소식이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지원자 중에 훌륭한 지원자의 옥석을 코로나 시국에도 그 이전부터 꾸준히 이런 AP 면접을 필두로 가려내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그 밖에 인성 면접을 다루는 ST 면접, 전공 면접을 다루는 ST2 면접, 그리고 뭐 용강의 뭐 불강로, 뭐 혁신의 뭐 용강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세이 면접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형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포스코 면접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세세하게 면접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1차 실무 면접이 대부분 기업들은 뭐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가장 힘들었던 게 언젠가요? 어려움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했던 경험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었다면 이 회사는 정말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지원자가 직접적으로 일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함, 결국 실무형 인재를 확인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채용의 의지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전형 자체가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구직자분들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허수 지원자가 제거되는 일들도 요즘 들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좀 옛날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 죄송하지만 제가 취업을 할 때만 해도 그 전형이 어려운 건 그때 가서 고민할 일이고 일단 지원을 하는 게 먼저였다면 요즘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세대인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차피 그 면접 가서 떨어질 거면 내가 그 마상을 입기 전에 좀 적당한 난이도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찐 지원자들 간의 대격돌 이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대격돌. 네. 이해가 된 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네, 저 고맙습니다. 설렜잖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설렜어요. 맞췄습니다. 네, 그 밖에도 주목해야 할 포스코 채용에 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기업들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친구직자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채용 설명회를 열어도 뭐 어려운 질문을 해도 예전 같으면 그 대회비라 밝힐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산업군일 텐데 굉장히 친절하게 구직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취준생분들을 위한 랜선 리크루팅을 진행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각 계열사 선배들이 전하는 직무 관련 이야기, 회사 생활 팁을 전해준다. 그리고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채용 설명회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회사 측에서 홍보하는 용도로 쓰였던 게 일반적이라면 확실히 지원자들에게 지원을 할 때 유의할 사항까지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선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포스코의 채용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그 인재를 뽑는 게 단순히 그냥 회사의 수익을 벌어들일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기업 시민의 가치에 맞게 사회적 환원 그리고 포스코의 계열사들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당위성, 그런 어떤 뭐 자부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라는 회사 측의 채용의 의지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반감이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뭐 그것도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채용을 하는 게 조금 올드하고 뭐 요즘 기업들의 트렌드의 채용 트렌드랑 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변별력이 있는 채용 전형이니까 오랜 기간 이 전통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선 채용에 진심인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포스코 지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얘기해 주신 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용카드 기반의 금융회사죠. 2001년에 시작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많은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금융업의 기본에 충실하되 디지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고요. 1국가 1카드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그 미국의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한국의 공식 파트너사로 잘 알려져 있는 대목입니다. 뭐 다양한 형태들의 사업들과 비즈니스가 있지만 초기 사업 때는 신용카드 브랜드 5위권 밖에 있을 정도로 좀 시장 점유율이 낮았지만 저희 PD님이나 저 정도가 알만한 그 추억의 광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은 즐겨라. 저도 알아요. 어떻게 알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이거 아니에요? 그 본인 한 2살 때 아닌가요?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어디서 봤나 봐요. 태교를 그걸로 했나 보죠. 그런가 봐요. 저희 거의 엄마가 뭐 20대 그 초반인 현대카드로, 그쵸. 네. 본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밖에는 이제 M 시리즈 그리고 슈퍼 콘서트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카드 커머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총총총 시간에서도 네. 그 현대카드 정태영 회장을 다룬 내용을 봤었거든요. 어떻게 봤어요? 바쁘지 않아요? 바쁜데도 이걸 다.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 바쁩니다. 그래요? 이걸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 건지 봐야죠. 모르겠는데. 톡톡 봐야죠. 피디님 보고 계시죠? 예진 씨는 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십니다. 네, 톡톡 무조건 시청해야죠. 좋아요. 본방사수. 고마워요. 네, 그렇다면 채용에 있어서 현대카드만의 차별화된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 우리 예진 씨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죠. 본인께서 입사를 하셨는데 부서 배치를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너무 좋죠. 큰 틀의 직구는 이제 있는데 네. 그 안에 세부 직무 부서를 내가 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진짜 최고의 회사 그쵸. 아닐까요? 바로 이 회사가 그 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잡셀링이랑 잡회화의 형태로 이어지는데요. 신입사원들을 직군별로 모집하는 현대카드와 커머셜은요. 모집을 한 다음에 신입사원 교육 때 각 부서마다 현직자분들께서 이제 OJT, 회사에 대한 그리고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할 때 회사 부서, 우리 부서가 좋은 점을 알리는 셀링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 잡회어가 박람회처럼 열리는데요. 그러면 신입사원께서 그 부서의 부스에 가서 나 이런 역량 있다. 날 뽑아주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면접을 간이로 보면서 어떤 역량, 어떤 잡 디스크립션에 맞는 역량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합격을 하는 그런 신입사원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서 배치 이후에는 뭐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렇게 네. 의사결정의 기회를 준다는 건 그만큼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입사 후에 대기업 기준 신입사원이 한 2.5명 정도 이직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뭐 작년 이맘때 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좀 뭐 이직률을 막기 위함도 있고 그 실제 부서원분들한테 네. 기존에 속해 있던 구성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우수한 인재가 뽑혔고 그 안에서도 우리 부서와 핏이 잘 맞는 분을 뽑겠다라는 채용의 의지도 같이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 그 신입사원의 로열티가 좀 배가 되는 첫 번째 아.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해서 들어왔으니 한번 들어가서 적응을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적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선택했던 부문에선 이러한 커리어가 단계가 있으니 조금 지금은 루즈하고 지루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야지 식으로 좀 더 본인이 자가 발전을 할 수 있고 회사와 직무에 대한 팀에 대한 소속감도 좀 결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양한 형태로 그 신입사원 개인부터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원할 때 회사 선택을 고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업계, 특히 카드업계에 취업을 희망했던 분이거나 주로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희망했던 분들의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엣지 있게, 좀 더 이렇게 좀 시그니처하게 내가 이왕 하는 거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라고 채용 설명회부터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좀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또 어떻게 보면 회사 측의 의도와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네. 쌤은 이번 현대카드만의 특별한 신입사원 배치를 통해서 좀 전해주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의 형태가 회사 측의 이런 지원자에 대한 친지원자적인 어떤 안내와 내용들, 신입사원 이후에서도 케어를 해주는 이런 면면들까지도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역동적으로 디지털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회사이니만큼 기존의 일반적인 금융회사에서 볼 수 있는 딱딱함보다는 좀 더 유연한 조직 문화까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채용의 형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총총총 세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예, 세 번째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계열로서 자동차 종합 물류 기업에서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물류학도라든지 일반 경영학도에 이르기까지 조금은 범물류적인 산업군의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지원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인데요. 고객의 가치사슬 전반의 효율을 실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SCM 프로바이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채용 또한 공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현대글로비스만의 특별한 채용 가이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까요? 기존에는 없던 본사 초청 채용 설명에 Let's 글로비스. 예, 저는 글로비스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소개한 거대로 읽는 거니까. Let's 글로비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글로비스 본사가 성동구 왕십리로 83-21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신청 페이지에 맞게 접속을 하고 선착순 300명 모집. 주요 프로그램은 헬로우 글로비스, 와이 글로비스, 미트 글로비스. 이게 약간 학교 수업처럼 어떤 전공 필수, 전공 심화, 교양 필수처럼 각각의 수업들이 채용에 대한 이모저모부터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놀랍게도 현업 선배 사원의 직무 상담과 코칭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보다 좀 더 심화해서 지원자 개인의 커리어적인 부분의 고민도 이런 선배들의 코칭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 이왕이면 그 고민의 끝은 글로비스로의 지원까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미 일찌감치 많이들 지원하셔서 혜택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현대글로비스만의 채용 설명회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구직자분들이 원하는 니즈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기업들은 회사에 많이 지원하는 게 회사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 우리 회사 10만 명 지원했어. 우리는 9만 명밖에 지원 못했는데 이러면서 그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들은 결국 성과가 그 지원자 수에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회사를 아무리 저희 회사 좋아요라고 알려봤자 지원자가 지원을 안 하니까 오히려 지원자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들의 니즈에 맞는 것들도 상쇄시켜주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끌어올리면서 지원까지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지원의 형태 그리고 채용 설명회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채용에 진심인 기업들 만나봤는데요. 현재 하반기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준생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날이 지금 녹화 기준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 괜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신다거나 갑자기 마음에 동해서 울적해서 여행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다른 시기면 여행을 다녀오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여행을 또 떠날 계획이라면 내년 이맘때는 또 취업 준비하느라 여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웬만하면 추석 연휴 전까지 바짝 전의를 불태우시면서 채용에 진심인 기업들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여러분께 찾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